예, 저는 인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덕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림토와 훈민정음 자영의 기원에 대한 고찰인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차례 목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상형과 자방 고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보고 이런 목차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서론입니다. 훈민정음 자영의 유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 해례에서는 우리가 자음이라고 하는 초성은 사람의 발성 기관을 본따 만들었다. 그리고 중성은 삼재 천지인을 본따 만들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자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했을 때 해례부는 분명하게 사람의 발성 기관과 천지인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세종실록이나 해례 정인지 서문에 보면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방고전이라는 말인데요. 글자는 옛 글자를 모방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과 이제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성기관과 삼재를 본따 만들었다 해놓고는 갑자기 자방고전이라고 해서 옛 글자를 또 모방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해례본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초성 기본자라고 하는데요. 5글자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자음이라고 하죠. 그 초성 기본자가 이 발성 기관을 본땄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기역은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윗턱에 붙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 모양을 본뜨고, 시읒은 이빨 모양을 본뜨고,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을 오행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응은 깊고 젖어 있으니 수다. 그리고 겨울이다. 그리고 어금니 기역은 어긋나고 기니 목이다. 이렇게 오행에 다 배치를 해서요. 이 오행에 배치를 한 것을 보면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을 배치를 해보면 실제로는 이 하도의 상생 순환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관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의 일단 초성은 하도의 그 순환 원리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을 보겠습니다. 중성은 우리가 지금 모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래아, 이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래아는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그 다음에 은은 이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이는 모양이 서 있으면 사람을 본뜬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배치를 어떻게 했냐면 천지인의 순서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천계어자, 지배거축, 인생어인이라고 해서 천지가 개벽하고 사람이 화생하는 이치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아, 하늘은 오토, 그리고 땅은 십토, 그리고 사람은 또 무국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역학과 좀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형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례는 초성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본떴고, 중성 기본자는 천지인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상형의 이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형과 자방고전을 보면은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방고전, 상형이 자방고정, 그 다음에 자형, 수, 방, 고지, 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정인지 서문, 그 다음에 채말리의 상소문에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상형과 자방고전이란 말이 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정인지 서문의 상형이 자방고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학자들은 상형하여 만들되, 이를 이제 접속어니까요. 상형하여 만들되 자, 글자는 모방했다. 고전, 옛 글자에서 모방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모양은 본떠서 만들었는데 이 글자는 옛 글자를 닮았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그럼 상형과 자방고전이 조금 다른 말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형하되 제가 이제 해석한 것은 상형하여 만들되 글자는 옛 글자를 닮았다.
모방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형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기관과 천지인을 상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방고전은 옛 글자를 닮았다, 모방했다라고 했는데 이 전을 옛 글자 소전체로 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이전 논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소전체는 훈민정음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전체는 일단 같은 차이점은 뭐냐면 회계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게 이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전체는 좀 곡선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훈민정음은 거의 정방형의 직선이 많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붓글씨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은 이 붓글씨를 쓸 때 시작과 끝점의 해기굵기가 일정한 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붓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우리 페인트 붓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 잘려져 있는 거 단면이 그걸로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예전에는 그 임금만이 쓸 수 있는 글자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석강용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던 글자입니다. 그래서 붓글씨로 쓰기에 굉장히 불편한 이런 형태를 왜 취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뭐 KBS 역사 스페셜에서도 이걸 엑스레이로 다 찍어가지고 실제로 과연 정말로 발성기관을 본땄냐라고 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발성기관을 보면요. 예를 들면 기역 같은 경우에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고 한번 해보시면은 그 할 때 이 혀가 실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역과는 많이 다르죠. 실제 모양은 제가 지금 일본어의 쯔를 쓴 건데요. 이 쯔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면 니은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혀가 잇몸에 닿는 모양이기 때문에 살짝 구부러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상형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상형이라는 것은 우리 발성기관의 그런 모양을 본 뜻에 이것을 글자로 만들 때는 옛 글자를 모방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형하되 모양을 본 뜻에 글자는 옛 글자와 닮았다, 모방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보시면은 가림토와 훈민정음의 초성 기본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가림토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뭐 이걸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훈민정음의 그 회계 그런 구분, 이 회를 못 봤을 거 아닙니까, 당시엔. 이 회계 구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훈민정음의 특징을 가장 핵심을 사실은 잘 집어서 이 가림토에 넣고 뭐 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전 논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성 기본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래 아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아는 둥근 모양을 하늘을 본떴다, 의는 땅을 본떴다, 이는 사람을 본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이라는 게 도대체 그럼 무엇을 본떴냐, 상형했냐라고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과 땅과 사람을 표현할 때 도형은 원방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원방각 같은 경우에 초성에도 원방각이 있어요. 중성에만 원방각이 있다면 이 중성에만 만약에 초성에 원방각이 없다면 중성 기본자 천지는 원방각을 본뜬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초성에 이미 원방각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닮은 이응, 미음, 시읒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반서름이네요. 예. 그게 있기 때문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훈민정음 해례의 원본인데요. 여기 보시면 약이나 야나 제가 빨간색을 칠해 놓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원과 아래 아가, 쉽게 얘기하면 오와 아래 아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방각을 본뜬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원방각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천지인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데 이 자형은 옛 글자를 모방했다라는 말처럼 가림토에도 이 아의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림토에서 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모음으로 볼 수 있는 이 아의 11글자가 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 가림토도 무언가를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해나가면요. 일단 상과 문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정인지 서문에 보면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고,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정을 통하여서 삼재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 글자는 만물의 정을 통하게 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천지인의 이치가 들어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역의 개사전을 보면요,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적의 포이시가 복희시죠. 천하의 왕을 할 때 우러르면 하늘의 상을 살펴보고 구부리면 땅의 법을 살펴보며, 그래서 자신의 가까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취하고 멀리는 만물의 모든 것을 취해서 이에 비로소 팔계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써 신명의 덕에 통하며 그로써 만물의 정을 분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물의 정을 통한다라고 위에는 이제 헤레본에 되어 있고 밑에 주역에는 만물의 정을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라는 것도 사실은 통과 같은 말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정초가 지은 육설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문, 성상, 도라고 하는 그림처럼 되어 있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육서라는 것은 뭐냐면 한자의 6가지 서체를 뜻하기도 하고 또 이 한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밝힌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빨간색 칠한 부분입니다. 건괴에서 세 개죠. 건에서 천의 상을 취했고, 곤에서 지의 상을 취했다. 감에서 수를 취했고, 리에서 화를 취했다라고 해서 이 천지수화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자의 그 글자가 실제로는 건곤, 감리, 꾀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글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이 전서가 팔계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을 보면요, 이 훈민정음에서 천지를 상영한 아의라고 하는 글자가 하도와 팔계의, 하도의 점이죠. 음을 나타내는 점과 그다음에 팔계에서 괴를 나타내는 선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냐, 이걸 이제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천지인이라고 하는 그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점과 성으로 이제 상영한 것이 하도와 팔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액, 합성, 연서, 합용 등의 방법을 통해서 천지인과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고요. 이 글자만, 문을 만들기만 하면 그것이 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더하면 문자가 되기 때문에 이 소리라는 것은 발성기관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또 이제 굉장히 연상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하도의 점, 지금 제가 왼쪽에 하도의 이 음점이죠. 이 점과 오른쪽에 복귀팔계의 괴를 상영해서 가림토, 그 당시에도 가림토를 지을 그 당군세기에 나오는 이 당군조선 초기에도 당연히 하도나 팔계가 전해졌기 때문에 이 점과 괴를 상영해서 가림토와 훈민정음의 그 기본자 아의이를 만들었던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성, 초출자를요. 이 초출자가 뭐냐면 이 하늘을 뜻하는 아래아와 이 선, 이 의와 이를 서로 합치면, 음양으로 합치면 초출자 4글자가 나옵니다. 오, 아, 우, 어가 나오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아래아를 붙이면 요야, 유, 여라고 하는 제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출자를 배치를 해보면, 이 헤레본의 설명에 따라 배치를 해보면 하도의 상생순환을 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도의 원리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글자 모양도 사실은 이 아까 양자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주의 창조 설계도에 있는 그대로 이 점들을 통해서 이 안에 속하고 밖에 속하는 걸 나타내고 괴에서 이 선을 따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림토와 훈민정음 자영의 기원은 상영과 자반고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영은 발성기관과 삼재고 자반고전은 글자를 본떴다, 닮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글자라는 것은 바로 옛 글자고 바로 그것이 가림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땅,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 하도의 점과 팔계의 상을 취해서 만든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 해례에는 이 역학의 원리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표를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시간도 없지만 원래 그 뭐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